안녕하세요. 말과 글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글이 배우면은 얼마나 어디까지 그 실력이 늘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기 쓰기 처음 첫 장면입니다.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이 일기는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대로 한번 써 보라고 했어요. 제목도 없고 이름도 없고 날짜, 날씨 아무것도 없네요. 그동안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기를 쓰라고 해놓고는 어떻게 쓰는지를 안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내용 한번 볼까요? 내가 태어나고 후에는 하늘의 동그란 곳에서 아기들을 돌보았다. 동그란 곳에서는 맞춤법은 얘기 안 할게요. 맞춤법은 뭐 어른들도 맞추기 힘드니까. 작지만 방해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집까지도 바로 앞이어서 편했다. 어린이집은 정삼각형에서 했다. 말도 안 되죠. 어린이집은 정삼각형에서 했다? 맞춤법. 건물도 공중에 있었다. 다른 것은 또 우주에도 많았다. 하늘에서 날아다니면서 놀기도 했다. 어이없을 때도 있었다. 한 애가 울면 어떤 애가 또 울고 반복되니까 살짝 당황했었다.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동그라미가 터져버렸다. 그래서 원 대신 큰 사각형으로 바꾸었다. 그냥 처음부터 크게 만들었으면, 그리고 화날 때는 학교 애들이 와서 집을 부실 때 화났다. TV에서는 외계인 협상이 한창이었다. 그냥 상상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마음대로 썼어요. 그냥 뭐 내용은 뭐라고 이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글을 쓸 줄 모른다는 거죠. 문단의 개념도 없고 일기 형식에 대한 것, 뭐 형식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고 그냥 말하자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날씨 표현을 알려주었어요. 날씨는 맑음, 흐림, 비, 눈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좀 더 그 하루의 날씨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폭염보다 더 더움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꼴을 갖췄어요. 날짜도 들어가 있고 날씨도 들어가 있고 이 글이 일기라는 것도 표현하고 있고 이름도 들어갔네요. 볼게요. 자, 오늘은 지웠습니다. 일기는 오늘 일만 쓰는 것이니까 이 앞에 오늘이라는 말이 없어도 오늘이라는 말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웠습니다. 일기에서의 시간 표현은 아침이냐, 점심이냐, 저녁이냐 이런 것이 일기의 시간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사한 할머니네 집에 갔다. 할머니네 집에 가려면 1시간쯤 가야 했다. 자, 여기 줄 바꾸라고 했죠. 왜냐하면은 장소가 바뀌었죠. 지금 가고 있는 거고 도착한 거니까. 도착하니까 사촌 동생이 있었다. 아빠와 엄마는 냉장고를 닦았다. 할머니께서 이사를 했으니까 뭐 도와드리는 거죠. 나도 열심히 일했다. 일하는 거는 100가지도 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줄을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장소가 또 바뀌었어요. 옥상은 공간이 진짜 넓었다. 또 그 집은 새로 만들어진 집이라 엘리베이터 버튼도 신기했다. 거기에 살면 좋을 것 같았다. 그리고 이런 말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안 넣는 게 좋습니다. 글을 읽는 스피드를 떨어뜨려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잘 사셨으면 좋겠다. 자, 이걸 고쳐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잘 사세요. 이 말을 들은 이 제목을 보면은 제목을 넣네요. 여기는 제목이 없었는데 제목을 넣었어요. 감각이 있는 거죠.
이사한 할머니네 집에 갔다. 할머니네 집에 가려면 차를 타고 1시간쯤 가야 했다. 도착하니까 사촌 동생도 있었다. 아빠와 엄마는 냉장고를 닦았다. 나도 열심히 일했다. 할머니 방을 정리했다. 아까 이렇게 어떻게 일했냐고 이제 구체적으로 쓰라고 했더니 할머니 방을 정리했다고 하네요. 사촌 동생과 함께 가구도 옮겼네요. 서윤이는 책상 정리를 했네. 좀 아까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일기가 쓰여졌죠. 옥상은 공간이 진짜 넓었다. 또 그 집은 새로 만들어진 집이라 승강기 버튼도 신기했다. 거기에 살면 좋을 것 같았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잘 사셨으면 좋겠다. 좋죠. 그래서 이렇게 고치기 전, 고친 뒤 비교, 대조 해봤습니다. 다음 저번에는 날씨 표현 배웠죠. 이번에는 제목 표현을 배웠어요. 제목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제목은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제목으로 쓰는 것도 좋고 주제를 알려줄 수 있는 주제를 암시할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쓰는 것도 좋겠죠. 날씨는 바람이랑 해랑 무승부. 재밌죠? 요거는 내가 이긴다 출렁다리. 이거는 좀 좋지 않아서 내용과 맞지 않아 가지고 지우라고 했습니다. 자, 또 오늘은 썼어요. 요거는 바꾸고 다른 말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파주에 있는 마장 출렁다리에 갔다. 차를 타고 가서 3주차장에 가서가 두 번 나왔죠. 한 문장에 이렇게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면 좋지 않아요? 어색하죠? 그러니까 하나는 지우라고 했습니다. 주차했다. 15분을 걸어갔다. 그러니까 자, 또 줄 바꾸라고 했죠. 왜냐? 장소가 바뀌었죠. 마장호수가 나왔다. 보니까 출렁다리가 있었다. 출렁다리에 발을 내딛는 순간 재밌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엄마는 무섭다고 했다. 나는 무섭지 않았다. 그래서 엄마랑 같이 걸어갔다. 동생과 아빠는 출렁다리에 한 번 더 간다고 했다. 자, 여기서 출렁다리에서 지금 제목도 출렁다리니까 여기서 뭐 좀 자세하게 썼으면 좋겠다고 대답을 유도하고 있네요. 엄마랑 나는 벤치에 있었다. 출렁거리는 게 재미있었다. 다음에는 더 높은 곳에 있는 출렁다리에 가보고 싶다. 자, 여기서는 내용보다는요, 제목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날씨 표현. 배웠잖아요. 배웠으니까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 이렇게 날씨 표현과 제목 표현을 좀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내용은 아직 쓰는 방법을 안 배웠잖아요. 가르쳐 놓고 잘하라고 해야지 가르치지도 않고 잘하라고 하면 안 되겠죠. 고쳐봤습니다. 출렁다리 재밌다. 벌써 내용 알 수 있겠죠? 출렁다리 재밌다. 오후 3시에 바뀌었네요. 오늘 아니고 오후 3시에 파주에 있는 마장 출렁다리에 갔다. 차를 타고 가서 3주차장에 주차했다. 15분을 걸어갔다. 자, 줄 바꿔서 마장호수가 나왔네요. 보니까 출렁다리가 있었다. 출렁다리에 발을 내딛는 순간 재밌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엄마는 무섭다고 했다. 나는 무섭지 않았다. 그래서 엄마랑 같이 걸어갔다. 동생과 아빠는 출렁다리에 한 번 더 간다고 했다. 그동안 엄마랑 나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다리가 출렁거리는 게 재미있었다. 다음에는 더 높은 곳에 있는 출렁다리에 가 보고 싶다. 이렇게 썼네요. 조금 여기 오늘이라고 썼는데 오후 3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줄 바꿨죠. 15분을 걸어갔다. 여기서 줄을 바꿔가지고 마장호수가 나왔다. 조금 개선이 됐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를 가르쳤어요. 자기의 물건을 막 쓰지 말자. 주제가 없는 글은요, 낙서와 같아요. 어떤 지향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꼭 책을 읽을 때도 주제를 찾아서 읽어야 되고, 주제를 찾으면서 읽어야 되고, 일기를 쓸 때에도 주제를 정하고 써야 돼요. 목표가 있는 거죠. 목표가 있는 사람하고 목표가 없는 사람하고는 뭐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요거 원래 이렇게 쓰는 건 아닌데 잊지 말라고 이렇게 좀 파란색으로 눈에 잘 띄게 이렇게 여기다 써놨습니다. 날씨는 아주 덥다가 비가 쏟아졌네요. 소중한 색연필.
드디어 당연히 내가 기다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족입니다. 그래서 지우라고 했고요. 기다리던 연필 색연필이 왔다. 연필 색연필을 산 이유는 바로 원래 있던 색연필이 사라지고 거의 다 망가졌다. 망가졌기 때문이다. 내가 너무 색연필을 막 써버려서 망가진 것 같다. 이것도 사실은 필요 없는 거죠. 이건 당연히 내가 이렇게 한 거니까 이것도 지우는 게 좋겠습니다. 색연필을 막 써버려서 망가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함부로 썼는지. 왜냐하면 자기 물건을 막 쓰지 말자잖아요. 이 부분이, 이 노란색 표현한 부분이 주제예요. 그러면 뭘 많이 써야 하냐면은 자기 물건을 막 쓴 것을 써야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함부로 썼는지 자세하게 쓰세요. 이 부분이 주제입니다. 두 번째, 망가진 연필, 색연필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많이 써줘야지 주제에 맞게 쓰는 글이 돼요. 뭐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여기 지금 노란색 표현한 부분이 지금 이 글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주제에 맞게 쓰기는 했지만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사람 욕심이 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조금 더 쓰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싶었다? 모르겠다. 이게 더 좋겠죠. 그리고 내가 색연필을 이거 내가도 또 그리고 이것도 지웠으면 좋겠어요. 색연필을 아무데나 놓았다. 내 물건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는데 엄마도 아마 그러는 내가 너무 싫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다른 물건도 싹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남의 물건이나 나의 물건을 소중히 할 거다. 내 것뿐만 아니고 남의 물건도. 그다음에 여기 지금 소중한 색연필이니까 새로 산 색연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네요. 그래서 고쳤습니다. 소중한 색연필. 드디어 기다리던 색연필이 왔다. 색연필을 산 이유는 바로 원래 있던 색연필이 사라지고 거의 다 망가졌기 때문이다. 2학년 때는 어떤 만화 따라 하려고 연두색만 부러뜨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자기 물건을 막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써놨네요. 강제로 짧게 만들었다. 빨간색, 분홍색 색연필은 동생과 전쟁놀이 하다가 부러졌다. 검은색 색연필은 아무데나 놓아서 잊어버렸다. 자, 어떻게 함부로 막 썼는지가 나와 있네요. 주제에 맞게 썼죠.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색연필을 아무데나 놓았다. 내 물건은 소중히 다루어야 하는데 엄마도 아마 그러는 내가 너무 싫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다른 물건도 싹 다 잊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남의 물건이나 나의 물건을 소중히 할 거다. 새로 산 색연필은 잊어버리지 않고 소중히 할 거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뭘 중점적으로 봐주시냐 하면은 주제를 중심으로. 오늘 주제 쓰는 법 배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주제. 보시면은 이 노란색 표시한 부분이 이 글 전체에서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주제에 맞게 잘 쓴 글입니다. 자, 비교 이렇게 썼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